네, 지금부터는 코인 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위클리 모든 종류의 코인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시청자와 재단 모두 분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상장과 성공이 목표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비상장 코인 초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형석 윈티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최근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등 붕괴한 제도권 은행의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부상하면서 랠리를 이어간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잠시 무색하게 됐는데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면서 시세가 다시 주춤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예전에 우리 2017년, 2018년쯤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비트코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달러 혹은 일반적인 이 화폐를 코인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의견들이 사실 정말 그냥 단꿈에 젖은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발, 이 금융권 시장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크립토 윈터가 올해 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계속 팽배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 은행에서 벌어진 어떤 그 금융위기가 비트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네.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와서는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실제로 이 주가에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은행권 주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작은 리스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은행권 주식이다. 네. 은행사의 주식이다 했는데 은행사 주식이 뭐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한 35% 정도까지 또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이번 위기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시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특히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오랜만에 28,000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또 불장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 시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뜨겁게 막 논쟁이 일어나고 네. 사람들이 온 국민적으로 관심이 막 쏠렸을 때가 2,500만 원 선이었거든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이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 기간을 짧게 보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다 혹은 뭐 알트코인이다 코인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정고점이었던 어떤 뭐 8,300만 원대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은행의 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진정이 된 네.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네. 상승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이 비트코인의 어떤 좀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 시세 올라간 게 충분히 무겁게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전반적인 주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도 좀 활로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도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비트코인 시세에는 좀 도움이 됐고 크립토 윈터를 어느 정도는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보통 어떤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도 올해 초 정도 해서 이 코인 위클리 코너를 통해서 이 상장된 코인들 많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많을 때는 세 개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 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좀 비슷하게 이 뭐 그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장하는 코인들 그리고 상장에 성공해서 거래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발행하는 재단들이 어떤 아이템을 들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조군, 비교 평가군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NFT에 관한 코인들이 좀 많이 상장을 한다. 이건 네. 거꾸로 얘기하면 거래소에서도 NFT 관련된 코인들을 좀 많이 상장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NFT와 관련된 코인들이 정말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했지만 특히 뭐 블러라든지 클레이다이스, 토큰, 엔터버튼, 로아코어뿐만 아니라 이 NFT 플랫폼을 제작하는 회사 그리고 NFT 자체를 또 발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쓸 수 있는 코인들을 발행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네.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NFT뿐만 아니라 P2E 혹은 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긴 한데 M2E 같은 그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디파이라는 트렌드가 하나 네. 생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한번 생겼죠. 네. 근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요즘 또 그렇게 많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를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결합시키는 게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겁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앵커님도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메타버스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홍보하는 영상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있는 비디오 게임들 이런 게임들에 비해서는 그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그 리소스가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약간 좀 한물이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NFT. NFT가 이례적으로 네.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NFT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걸 또 이제 뭐 수집형으로 모으냐 아니면 가치 저장형으로 모으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아직도 상장에는 좀 많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에서는 NFT 관련 코인들을 많이 상장시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NFT 플랫폼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과 NFT를 발행하는 것에는 또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같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어떤 NFT와 관련된 코인이라 하더라도 NFT 플랫폼에 관련된 코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NFT 그 자체를 거래하는 데 쓰이는 코인이 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생각을 한다면 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오픈시라고 그렇죠. 있죠. 네. 오픈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음. 일반적인 우리 그 거래소와 네.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상품을 올려놓고 NFT를 올려놓고 이 특정 NFT를 혹은 내가 원하는 NFT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 있어서 어쨌든 이 뭐 최신 트렌드를 또 반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유저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최대 장점으로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NFT 상품들을 거래할 네. 수 있는 어떤 그 거래소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NFT를 발행한다라는 건 누구나 NFT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특정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이거를 NFT화하고 싶다라고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은 제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평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낮은 가격을 평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NFT를 발행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FT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제 거래에 좀 포인트를 줘야겠고 예. NFT 자체를 발행하는 게 이제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사업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NFT 서비스에 뛰어든 대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에서 만든 콘텐츠들도 NFT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그 어떤 규모의 회사든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도 충분히 NFT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제일 NFT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의 한 순간 혹은 순간이 아니라 그 영상 길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영상까지도 NFT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TV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전부 다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즐겁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용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기업들 혹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OTT를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NFT를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네.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재밌게 보신 영화가 있으십니까? 시리즈라든지 예, 최근에 뭐 더글로리 재밌게 봤습니다. 예, 뭐 더글로리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라든지 네.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데에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평가한 요소들이 짧게 많이 유통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그쵸. 제작사 같은 경우엔 어차피 사람들 많이 공유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이라든지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NFT를 제작해서 팔면 이게 돈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NFT로서의 가치를 갖기에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정받는 NFT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런 디지털 컨텐츠가 NFT화 되기 위해서는 이 NFT를 발행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 소유의 욕구라든지 네. 가치의 어떤 뭐 저장 네, 수단이라든지 그 이런 희소성이 있죠. 그런 희소성 이런 네.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음. 혹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내 NFT를 뭐 갖고 싶진 않지만 이게 있어야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획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NFT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NFT를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 NFT에 대해서 뭐 필요하니까 구매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있어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재미라든지 필요성,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권이나 희소성과 같은 NFT 고유의 특징에 또 재미까지 더해지면 또 이런 기본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 그렇다면 NFT 유튜브 콘텐츠 수요가 실제로도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OTT 서비스들이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그 수요층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이 유튜브의 어떤 규모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많은 어떤 선택의 폭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유튜브를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유튜브 역사에서 지금 네, 화면에 예, 나오네요. 가장 큰 예. 떡밥으로 자리 잡은 게 음. 이근대 구제역
싸움에 관한 컨텐츠거든요. 예,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컨텐츠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면 NFT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컨텐츠일 수도 있다. 단순히 한번 보고 소비하고 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NFT화 한다면 이런 어떤 기획이 컨텐츠 예. 기획이 사실 다시 나오기는 정말 힘든 기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뭐 예시로 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네네. 내용이긴 하지만 음. 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내용도 살짝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근대위와 구제역 간에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 싸움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누가 이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건 대위가 아니죠. 음. 일단은 뭐 전역을 했기 때문에 뭐 음. 예비역 대위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뭐 마치 네. 제가 병장 만기 제대를 했다고 해서 김영석 병장입니다라고 아.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 구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이근 씨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구제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주짓수를 굉장히 오래 또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제혁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NFT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통 이긴 사람의 NFT를 많이 구매를 하고 싶어하지 진 그렇겠죠. 사람의 NFT를 또 구매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근 씨 NFT는 많이 안 팔릴 가능성이 만약에 만든다라고 한다면 네. 안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이 이근 대 구제역 관련해서는 또 이제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라는 채널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주최를 하는 주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형이 하는 거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개인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자, 좀- 관련돼서 NFT 콘텐츠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 이 지금 예.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자체가 또 NFT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는 예. NFT 제작에 뛰어드나 보네요. 예, 일단 뭐 지금 저 컨텐츠를 가지고 NFT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뭐 채널 자체에서 예. 또 NFT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발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 재단을 시작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가상자산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재단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NFT 사업에 뛰어들 때 네. 비단 NFT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진정성을 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NFT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나 그냥 쉽게 발행을 해서 뭐 최근에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뭐 러그풀 사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기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NFT를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대단한 기획력이 있어서 뭐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같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그런 NFT를 발행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원숭이 그림을 가지고 NFT를 만들었다 한다면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딱 샀다, 네. 구매를 했다라는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원할 때 자기가 팔고 엑시트를 하고 싶을 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네. 제작자가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충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려면은 좀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단독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라든지 기술적 지원 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NFT만을 뭐 발행을 해서 우리 NFT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뭐 손들면 뭐 사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트렌드가 또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예. 시장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네. NFT를 발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NFT를 발행하고 또 거기에 쓰이는 어떤 토큰들을 발행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이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 NFT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 무분별한 NFT 발행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NFT를 구매를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지금 어떤 뭐 미디어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이 NFT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위험한 일이겠죠. 이건 NFT뿐만 아니라 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이슈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의 MOU, 협업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이벤트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백서도 잘 안 읽어보는 지금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단순히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만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덮어놓고 그 코인에 대해서 문제 없다. 네. 이건 안전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NFT가 됐든 코인이 됐든 토큰이 됐든 투자를 하실 때에는 비단 뭐 이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네. 주식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 좀 뎁스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NFT가 2021년 상반기에 굉장히 열풍이 일었다가 지금은 네. 좀 잠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NFT로 인한 사기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NFT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주춤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 발행사라든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이 핑계대기가 제일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크립토 윈터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물론 이 그런 핑계를 대는 어떤 업체라든지 발행사에게도 책임은 분명히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 게 당신의 NFT 하락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투자자 차원에서는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토큰이나 NFT 등에서도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레포트들도 충분히 좀 살펴보고 인터넷으로라도 충분한 리서치를 진행을 한 뒤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NFT 먹튀 비중이 1년 사이에 굉장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게 뭐 구체적으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코인이나 토큰이라고 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안전한 거래소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혹은 회사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지금 토큰을 발행을 했으니까 네. 보내드릴게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겠죠. 네. 근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NFT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NFT 거래소 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정말 많은 NFT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보고 인터페이스 괜찮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체계화가 있어 보인다 하면은 그걸 믿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가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그쵸. 위변조 불가능한 네. 토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죽 이런 사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NFT가 그거의 약자가 아니라 N 너한테 F 팔고 T 튄다. 아, 이거의 그런 말까지 약자로도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먹튀, 이른바 NFT 먹튀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은 안정성이 제일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토큰의 개발과 동일하게 이 NFT를 발행한 회사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발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사 이전에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개발팀에 대한 어떤 투자사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인 키나 일반적인 이 이더리움 지갑처럼 개인 키라는 게 있거든요. NFT를 보내줄 테니까 개인 키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아, 이런 건 네. 개인 키라고 했을 때는 뭐 개인 키, 프라이빗 키, 암호화 네. 키 이런 건 열쇠를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NFT 부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이슈 및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코인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인위클리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